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지난 주말에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시험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간은 회계사 시험 관련된 영상을 일부러 올리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이게 뭐 어그로가 돼서 시험 공부 방해가 조금이라도 될까봐 좀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시험이 끝나서 저도 좀 편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 Q&A 시간으로 그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회계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행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원칙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은 본인한테 약한 그 과목을 미리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근데 공부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가 약한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인데. 자기가 뭐가 약한지를 알면은 딱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결국에는 일반적인 얘기밖에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래를 가셔가지고 본인한테 뭐가 약할지를 미리 아신다면 그걸 하시되,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얘기를 듣고서 판단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 개인적인 차이를 제외하면요. 역시 먼저 가장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될 과목은 재무회계랑 세법인 것 같아요.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는 이 두 개의 과목이 누가 뭐라고 해도 양대 산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배점도 가장 높고요. 1차 시험도 물론이고 2차 시험에서는 또 배점도 높고 또 다른 과목의 기초가 되므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러면 회계 원리를 먼저 들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회계 원리는 뭐 들을 수 있으면 좋으나 회계 원리를 듣지 않는다고 중급 회계를, 그러니까 재무회계면은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가 있잖아요. 근데 고급 회계는 좀 미루고 중급 회계부터 먼저 들으셔야 되는데, 회계 원리를 모른다고 해서 중급 회계 듣는데 크게 무리가 되진 않아요. 두 개 내용이 거의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회계 원리를 시간이 없으면 건너뛰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 원리를 듣지 않고 바로 중급 회계부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얘기를 하면 그 고급 회계라는 것은 연결이라는 것과 파생상품 관련된 회계 처리를 따로 묶어놓은 과목을 얘기를 하는데요. 재무회계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선행학습을 하실 때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들으시면 좋은데 내가 시간이 없다 하면은 중급 회계만 들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무회계가 기초라서 중급 회계를 듣고 나서 세법을 듣기를 저는 권해드릴게요. 같이 들으면 안 됩니까? 같이 들어서 안 될 건 없지만은 회계적인 기초가 쌓이기 전에 세법을 먼저 들으면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를 듣고 수강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세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법인세, 또 개인소득세, 또 부가세, 또 그 외 기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 나눠지는데, 뭐 그 외 기타에는 뭐 상증세, 국세기본법 이런 과목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법인세, 소득세, 그러니까 개인소득세는 그냥 소득세라고 할게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그 기타 세법이라고 묶여는 있지만은 그 안에 각각 독립된 네 가지 이상의 과목이 혼재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는 조금 서로 연결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독립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에는 각각의 내용들을 다 공부를 따로따로 해야 되고, 특히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랑 개인소득세랑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 되게 낯선 개념이라서 아예 처음부터 다른 공부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국세기본법, 상증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과목들이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과목들을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되므로 상당히 공부량이 많습니다. 그 세법 개론 책을 보면은 흔히 많이들 보면 그 노랑이 있잖아요. 노랑이 같은 거 보면 두께가 상당하거든요. 괜히 그렇게 두꺼운 게 아니에요. 걔네가 쓸데없이 종이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진짜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선행 학습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많은 양을 진도를 어떻게 뺄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인강을 수강을 하시면은 인강은 전체 몇 강인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통 뭐 하나 강의가 몇 분인지, 1시간짜리인지 1시간 반짜리인지가 나오니까 강의들을 보면서
영상이 몇 개니까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진도를 빼면서 들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아마 흐지부지 되면서 선행학습이 좀 스케줄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세법을 미리 듣기로 결심을 하셨으면은 반드시 스케줄을 사전에 세우고 내가 세운 스케줄을 꼭 잘 따라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했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선행학습을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경제학이랑 재무관리를 들으시길 권해드릴게요. 원래대로라면 2차 과목인 원가나 재무관리를 권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먼저 수강한 다음에 듣는 게 훨씬 공부하기 수월해요. 특히 재무관리가 처음에 이제 공부하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처음 들어서 딱 이해가 안 되면은 그때부터 뭐랄까요 상당히 가시밭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들어보시면은 훨씬 충격이 덜 할 수 있으니까 그 심리적인 충격을 최대한 피해야 돼요. 재무관리는 처음 들었을 때 그 충격적인 도대체 이게 뭐지 막 이런 거를 벗어나야 그 다음에 마음을 열고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리는데 아무리 선행학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부터 들으면은 멘붕을 하시기 쉬우니까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경제학을 좀 배우신 다음에 들으시길 권해드릴게요. 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물리학 같은 개념인데 이 사회과학의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같은 건 오히려 되게 스페시픽한 학문이고요. 경제학이랑 경영학이 제네럴한데 경영학은 약간 좀 여러 가지 뭐 관리를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 나는 반면 경제학은 확실히 어떤 물리처럼 어떤 이공계 제가 잘 모르지만 문송합니다만 제가 이과는 잘 몰라요. 이과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모든 그 공학이나 이런 거 할 때 물리가 기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경제학도. 그래서 경제학을 배우면 그 기초에서 응용된 재무관리도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원가는 중요하긴 한데 일단 1차에서 배점이 낮은 데다가 시간이 많아서 원가까지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굳이 원가랑 재무관리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저는 재무관리를 택하라고 하고 싶고요. 재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을 봐야 되니까 즉 정리를 하자면은 재무회계랑 세법은 먼저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원가랑 재무관리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재무관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걸 위해서 경제학까지 수강을 하시라. 즉 1순위 재무회계, 2순위 세법, 순번상으로는 세 번째인데 4순위 경제학, 순번상으로는 네 번째지만 3순위 재무관리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 하면 안 되나요? 뭐 그 이상 하면 좋죠. 근데 그 이상 하면은 사실 선행학습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수험 공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전 과목 다 하는 것이겠지만 사람에게 이제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그런 거를 다 하면 선행학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뭐 상법이나 경영학 이런 거는 미리 배운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어차피 그 공부를 할 때 막판에 암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덜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필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교 공부가 도움이 되나요?에 대해서 좀 사족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 학교 공부가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닥 그렇게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 때 배웠던 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거의 도움이 안 됐어요. 제가 그 합격수기에서 회계사 시험 공부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뭐 먹고 살까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단과대에 있는 각 동아리가 연합된 연합회의 어떤 의장 활동도 했었고요. 1학년 때는 일렉 기타 들고 다니면서 밴드도 들어가서 기타도 좀 배웠고 연합회 하던 거랑 별개로 밴드도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계사 시험 공부하기 바로 직전까지 신춘문예에다가 등단을 하고 싶어서 원고지 1400장짜리 장편소설도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 1400장짜리 장편소설도 써가지고 출품을 했거든요. 제목은 뭐 워터마크였나 아무튼 제 흑역사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단편 소설도 당연히 냈죠. 하여튼 이것저것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안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와서 학점을 세탁을 하느라 좀 고생을 했죠. 결국엔 세탁이 완벽히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건 내가 공부를 말 그대로 안 한 거니까
공부를 한다면은 당연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그 학원에서 시험 공부 목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같은 학문이라도 조금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 가르치는 내용도 상당 부분 상이합니다. 어떤 학문을 하는 거랑 이렇게 딱 집중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는 엄연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만 생각해 보셔도 내가 영어를 진짜 하기 위해서 어떤 영어를 배우는 거랑 토익 공부를 하는 건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제가 다음번에 외국어랑 실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제가 그 영어를요 그렇게 썩 훌륭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토익은 970을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전에 말했다시피 객관식 시험을 잘 보니까 객관식 시험 공부하듯이 막 파가지고 토익을 970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영어를 잘하냐?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진득하게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뭐 회계든 경제학이든 뭐 세법이든 그 대학에서는 어떤 학문적인 연구나 이런 걸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는 것도 다르고 시험 공부는 기출문제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도 있고 또 학원 강사분들이 대학 교수님들하고는 마인드가 많이 다르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야만 하고 간혹 저보고 뭐 1년 3개월 합격을 했다고 수험 기간을 분식을 했다다. 대학에서 배운 거면 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대학에서 배운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다가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대학에서 공부를 너무 안 했다. 회계사 시험 공부하기 직전까지 신춘문예 장편 소설을 출품하고 있던 놈이 뭔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거 출품하고 나서 그때 문학동네에 냈었는데 문학동네에서 떨어지고 나서 바로 회계사 시험 준비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네, 이 정도면은 제가 개인적인 사족도 약간 붙여봤고 오늘 그 여쭤보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도움말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보다 더 구체적인 도움말을 드리면은 그런 구체적인 도움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적합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일반론적인 얘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로 본인한테 맞는 과목부터 하는 게 좋긴 하지만은 본인한테 맞는 과목이 뭔지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선행학습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제가 드리는 충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